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꼭 38년이 됐습니다. 당시 영상 자료를 비롯해서 계엄군의 잔인함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현재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계신 분이죠. 5.18 부상자 동지회 이지현 전 회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 민주화운동 관계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감히 짐작 정도만 해볼 뿐인데요. 오늘 하루 좀 어떠십니까? 좀 착잡하죠. 예.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하면 좀 여러 그냥 그렇습니다. 예. 아주 힘든 기억 중에 한 가지를 꺼내셨습니다. 계엄군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데 언제 이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아시게 된 겁니까? 80년대 중후반 됐을 겁니다. 예. 시시했던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던 것이었고, 이건 저희가 89년도 국회 청문회 때 이걸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어떤 계기로 아시게 되셨어요? 저기 피해자 오빠가 저희 모임에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듣고 깜짝 놀랐죠. 예. 그러고서 이제 청문회를 나가려고 했던 이제 89년 2월 20일 날 전라도의 한 식당에서 이제 그 여승이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됐던 거죠. 예. 피해자의 오빠 되시는 분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상황을? 얘기 들어봤죠.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89년 그러니까 5월 19일에 예.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그 공수부대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예. 좀 두드려 펴가지고 트럭에다가 이제 납치를 했습니다. 아하. 납치해가지고 야산으로 끌고 갔죠. 거기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학생도 있었고 아주머니 같은 분도 계셨고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한 서너 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보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믿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악랄해서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었고 아마 청문회에서도 설마 그랬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면은 오히려 역공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성폭력이 당시에 이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이제 여기도 그랬고 어떤 분은 성폭력을 당하고 나서 미쳐가지고 부신 자살했습니다. 이모 씨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청문회 나가려는 과정에서 그분도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밝혀진 건데요. 예. 90년 5월 19일 그때가 이제 공수부대들이 이쪽에 이렇게 이제 이제 강주에 이제 진입하게 된 그날인데요. 예. 그날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강주 MBC 불났잖아요. 예. 그 옆에 이제 가불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예. 그 목욕탕으로 끌려가서 당했다는 분. 그랬고. 최근에 또 이제 그 당시 유부녀였는데 공수부한테 상해가지고 나서 이제 그것이 하다 보니까 좀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고 얘들하고 같이 산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피해 사례가 몇 건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한 대여섯 건 되는데 지금 예. 이게 보니까 시시한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예. 솔직히 이게 보면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치욕이기도 하고, 예. 모멸감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5월이 되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5월병이라고도 하고, 5월 증후군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잠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여성이 되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5월 되게 되면 더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거기 매달려 있고 그러죠. 예. 최근에 이제 뭐 방송에서 그걸 동의도 없이 찍어가지고 나서 그 이제 방송에 나오고 나서 제 이게 이제 그 조카들까지 그걸 알아가지고요. 예.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아하. 진상을 밝히려는 그 열정은 좋습니다만은요. 예. 피해자들 인권도 보장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분들은 단순하게 하는 거이 묻지만 저희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희도 솔직한 얘기가 그 사실을 그 여성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막 울어버리는데 정말 못 묻겠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정말 그게 맞다 맛이 그래가지고 나서 그걸 당하고 나서 이제 피를 흘리고 아마 이제 천연막이 파열돼 버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때 여고 1학년 17살 그 소녀의 꿈이 망가지고 온 가정이 풍비박산난 뭐 그런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예. 제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질문을 드릴 수가 아닙니다. 없겠고요. 아시고요. 피해자분 예예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제는 이것을 수습을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9월경에. 그러면 제3조의 7호에 의해서 예. 이 위원회가 허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폭력에 관한 것들도 다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당시 50 청문회가 열릴 즈음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을 들으셨는데 알리지 못하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갔죠. 예. 스님의 정면 사진은 차마 못 찍고 뒷모습만 해서 양해를 구해가 찍어 가지고 예.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사진은 전두환 부인의 이순자, 예. 그리고 노태우 부인 김옥숙이 사진. 그 사람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두 장을 가지고 가서 이거 대조적으로 예. 이 봐라 이렇게 전두환의 노태우한테 당해서 정말로 이제는 한 인생이 망쳐버린 여성이던 분이 계시고 예. 이 사람들은 웃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거 밝혀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예. 국회의원도 그러고 보좌관도 그러고 아무튼 사회적 분위기가 예. 그걸 해서는 정말 안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있었고 저 역시 솔직한 얘기가 예.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진행해 보니까 너무 제가 좀 잘못되지 않냐 생각 들고 어쨌든 간에 그 청문회 소위 뭐 질문을 하려는 분들이 그럴 만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원망스럽죠. 예, 예. 당시 피해자들에게 혹시 선생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 역시 이제 5.18 때 제가 다치고 우리 동생이 연행당하고 5.18 유가족과 결혼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살 기도 몇 번 했어요. 예. 몇 번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탄스럽고 정말로 이렇게 분노가 앞서지만은 절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예. 정말 이렇게 이제 어차피 벌어진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부끄럽지만은 이 진실을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예. 알려야 되고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이 땅이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차피 희생을 당했으니까 예. 그 희생의 밑거름 삼아서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정부에서 예. 이걸 뭐 틈만 있으면은 대충 하려고 그러는데 좀 죄송한 얘기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 그거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래서 대충 하고 나서 그 사람들 뭐 전두환 노태우 그 사람들 특사 조치해버리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정말 국가 민족 앞에 다시는 이런 그런 흉악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저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이제 사실 밝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정신병원이든 어디 곳에 가서 편하게 지금 노를 맞고 정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그 할머니들이 이제 예. 당신들만의 어떤 보금자리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정말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방부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진상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세요? 전번에 우리 국방부장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예.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방송국가 얘기를 하면서 예. 아니 얻어 터지더라도 죄송한 얘기로 당신들이 그걸 밝히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왜 그걸 피하고 다시 올라가 버려야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소시효도 지났다 해가지고 나서 얼버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인륜적 범죄는요, 죄송합니다. 국지법에 의해서 공소시효 만기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이것을 국방부에서만 해가지고 나서는 어렵다 한다면은 이거 사법부에서 하도록 해야죠. 이것은 문재인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게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앞번에 그 여성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안 밝혀진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에 차고 정말 죄송한 얘기로 그 아픈 과거를 꺼내면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걸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이지현 전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